어느새 제가 86년을 살아왔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요양원에 들어온 것이에요. 물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마음, 그리고 더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요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말이죠.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깨달은 정말 솔직하고 아픈 진실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들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86년 평생을 살면서 요양원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깨달은 정말 후회되는 5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겪고 느끼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니 부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요양원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요양원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건 바로 개인의 자유와 일상의 상실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밖으로 해 뜨는 모습을 보거나, 작은 텃밭에 나가서 채소들을 돌보는 것이 저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해요. 아침 기상 시간부터 식사 시간, 목욕 시간,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도요.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정말 큰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식사 준비나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약도 알아서 챙겨주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삶이 마치 톱니바퀴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비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어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쉬고 싶어도 활동 시간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작은 일상들이 모여 개인의 삶을 이루는데 그 작은 선택권마저 사라지니 저의 개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살아온 86년의 흔적들이 이곳에 정해진 틀 안에 갇혀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만의 시간이 사라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요양원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해진 규칙과 인력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저의 소중한 일상과 자유가 희생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양원을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던 작은 자유들이 사라졌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말이죠. 어쩌면 집에서 소소하게 누리던 자유가 여러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와 정서적 교류의 중요성.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제가 후회하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진정한 정서적 교류의 부재입니다. 요양원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도 많고, 돌봐주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죠. 겉으로 보기엔 북적거리고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깊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화의 주제는 주로 날씨 이야기나 오늘의 식단, 아니면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등의 표면적인 이야기에 그칩니다.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진정한 소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딸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 웃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와 만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곤 했어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눈물 짓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교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어요. 다들 각자의 아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기보다는 감추는 데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직원분들은 아무래도 업무적인 관계이다 보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잡한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왠지 모를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정신적인 외로움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차라리 혼자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사색하는 것이 이곳에서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그런 기본적인 욕구조차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기셨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요양원에서 느끼게 될 정서적 고립감을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크게 다가오는 감정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감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요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정서적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차라리 집에서 홀로 지내시더라도 경로당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 혹은 종교 활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람들과 깊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젠 그 무엇보다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이유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지점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존엄성과 자아의 상실입니다. 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고 세 아이의 엄마였으며 작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이름이 있고 저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8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규정했던 수많은 정체성들이 있었죠.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온 순간 저는 김할머니 또는 삼객 2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간혹 불리지만 저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나 저만의 개성, 취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어요. 모든 결정은 요양원의 규칙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언제 잠들고 싶은지에 대한 저의 작은 의견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치 하나의 환자 또는 관리의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취급받는다는 생각에 큰 슬픔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저는 점점 저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의 자아가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존엄성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존엄성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린다고 해서 요양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요양원마다 환경과 서비스의 질이 다르고 위급한 상황이나 돌봄이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하기 전에 이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의 귀한 어른들이시고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5가지 후회는 자유, 진정한 관계, 활동성, 경제적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성과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지 외에도 자택, 요양 서비스, 주간, 보호센터, 혹은 가족과의 동거 등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요양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찬란하고 소중합니다. 늘 당당하게 그리고 나답게 최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